선풍적인 인기몰이라고 있는 K8의 하이브리드 정식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G, 1.6 하이브리드까지 총 4개 엔진 중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열어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제공할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네요. 투싼도 일반 엔진이 먼저 선보였죠. 그리고 한 달 뒤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선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K8도 한 달 뒤에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제조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연기관 기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바로 대세죠. 신차의 반응을 보고 주력 엔진인 하이브리드를 나중에 출시하는 것은 어쩌면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격부터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죠. 가격이 예상보다 높죠. 하이브리드는 3개 트림 중에서 기본 트림이 3,698만 원이고요. 중간 트림 노블레스 3,929만 원, 고급 트림 시그니처가 4,287만 원입니다. 개소세와 친환경 혜택을 모두 포함한 가격인데요. 2.5 가솔린 엔진은 3,272만 원부터 3,868만 원이고요. 3.5 가솔린 사륜이 포함된 플래티넘을 제외한다면 3,618만 원에서 4,177만 원입니다. 3.5 LPG 차량의 경우 2,870만 원에서 3,500만 원이죠. 가격만 두고 비교해 본다면 3.5 가솔린 엔진과 맞먹는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더욱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해야 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또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 400만 원 이상 더 저렴한 2.5 가솔린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만약 저라면 어떤 차량을 선택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저라면 하이브리드와 LPG 중에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LPG 모델은 3.0이라는 막강한 배기량에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추후에 LPG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예상보다 분명히 비싼 가격이라서 이 정도라면 차라리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좋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랜저가 풀체인지 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K8의 하이브리드가 더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첫 번째 연비죠.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리터당 16.2km의 연비를 제공합니다. K8은 1.6 엔진에 최대 리터당 18km의 연비를 제공합니다. 연비에서 리터당 거의 1.8km부터 2km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60리터만 주유하셔도 약 108km를 더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차이가 아니죠. 다른 엔진과의 비교가 아닌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교인데 말이죠. 단순하게 연비만 좋은 것이 아닌 순수한 힘에 대한 차이도 있는데 그랜저 하부 차량의 최고 출력은 159죠. 21토크를 제공하지만 K8의 최고 출력은 180마력에 27토크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력 기준이라면 13%의 차이가 있고요. 토크에서는 무려 29%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죠. 여기에 새로운 3세대 플랫폼으로 제작된 K8이 그랜저보다 공차 중량에 있어서도 더 가볍기 때문에 연비까지 좋아진 것이죠. 또한 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2.4 엔진의 경우 연간 세금은 거의 60만 원이 넘어가죠. 반면 1.6 엔진은 연간 세액이 있어서 29만 1,200원인데요. 여기에 연간 33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연비에 있어서도 리터당 1.8km를 더 간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주행거리나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60리터 기준으로 10번만 가득 채우셔도 1080km를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랜저의 경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랜저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다면 이 부분은 말릴 수 없겠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간의 순수한 비교라면 K8이 절대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차이가 크다면 그랜저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그랜저 7세대가 풀체인지가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그때가 된다면 달라지겠죠. 예상이지만 K8의 하이브리드 스펙은 내년에 출시될 그랜저 7세대의 하이브리드 스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K8의 하부 차량과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간에 고민을 하신다면 디자인은 제외하고 저는 K8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가볍게만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하부 차량만의 장점과 단점도 함께 알아보시죠. 이제 가격까지 완전히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2.5 가솔린보다는 약 400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죠. 미리 알려드리지만 최종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주행 환경과 총알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신차는 출시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유는 초기 출시 후에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알려진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출시가 되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와 관련 부품이 추가된 차량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어쩌면 두 개의 심장이 달린 것이죠. 전기차로 비교한다면 전기차에서 일반적인 버전의 경우 후륜 모터가 기본으로 적용되죠. 여기에 고성능 차량은 전륜에도 추가로 모터가 제공됩니다. 즉 고성능 전기차는 전륜과 후륜에 각각의 모터가 제공되는 것인데 하이브리드도 별도의 전기 모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이라면 혼자 해야 할 모든 업무를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나누어서 처리하게 되므로 부하를 줄이게 되고요. 힘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원리죠.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과 힘에 있어서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차량은 6기통 엔진이 3.5 LPG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 2.5 엔진을 타시는 분들이 LPG 3.5 엔진을 타보시면 힘에 있어서 기대 이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K8에서는 3.5 엔진을 장착한 LPG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본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의 모든 기술을 총합한 차량이라서요. 높은 가격만 제외한다면 크게 단점이 없습니다. 전기 모터와 함께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된 경우라면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인해서 무겁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연비가 더 낮아지겠지만요. 이건 이론적인 경우고요. 자주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꼭 단점이라고 지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2열 아래에 배터리가 설치가 되죠. 따라서 2열을 접었다, 펼쳤다 하는 SUV 차량 같은 경우 전고가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단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단이라면 2열이 접혔다 펼쳤다 할 일이 거의 없겠죠. 또한 세단 차량에서 차박을 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역시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출시된 투싼과 소렌토 하부 차량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한 후에 완전하게 건조해주는 기능인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죠.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K8 하부에서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카탈로그에 없어서 설마 제공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차값이 얼마인데 당연히 제공되겠죠. 만약 없다고 해도 애프터블로우 기능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10여만 원만 주면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투싼이나 소렌토 차량을 운영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전기차 같은 정숙성입니다. 조용한 엔진을 대표하는 가솔린 차량보다도 더욱 조용한데 처음 시동을 걸면 저속에서는 배터리만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스르륵 하고 소음을 미처 느끼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아무리 조용한 6기통 가솔린 차량이라고 해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정숙성을 따라오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저속 구간에서 전기차라고 생각하셔도 이 부분은 무방할 것 같네요. 추가로 CO2의 배출량도 훨씬 낮기 때문에 지구를 보호한다는 기분까지 좋아지는 차량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초기 가속력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경쾌하게 느끼게 되는데 전기 모터가 조합이 되면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동일한 가솔린 차량보다도 더욱 가볍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검증이 필요한데요. 하이브리드 시승차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높은 연비는 하부 차량만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풀로 주유를 한다면 거의 60리터가 될 것 같은데요. 만땅 기준으로 1년에 10번만 주유를 한다면 LPG 차량보다는 무려 6,000km를 더 갈 수 있습니다. 2.5 가솔린보다는 3,600km, 3.5 가솔린 차량보다는 4,440km를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따져보아도 가격 차이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2종에 해당되죠. 각종 혜택을 평상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공항 주차장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거주하시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 지역은 남산 터널 혼잡료가 면제됩니다. 매일 이쪽으로 출근하신다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대단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 세금 부분도 훨씬 저렴합니다. 4가지 엔진 중에서 1.6 엔진의 경우 약 29만 원, 2.5 엔진은 약 65만 원, 3.5 엔진은 91만 원이니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될지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 유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LP 차량도 무척이나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